요즘에 케이팝 데모노터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완전 난리 났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은 국가에서 1위도 하고 스포티파이도 거기 OST가 1위 엄청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완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케이팝 아이돌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인데 미국에서 제작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인들이 제작에 엄청 많이 참여하고 해서 한국적인 정서도 많이 녹여낸 작품이라서 사실상 국뽕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케이팝 아이돌 걸그룹이 겉으로는 음악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귀신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를 억지로 봤어요. 아내가 자꾸 보자고 꼬셔가지고 요즘 이거 핫하대 봐야 돼 이래서 무슨 또 케이팝 애니메이션? 저는 심지어 케이팝을 좋아하는데도 무슨 케이팝 애니메이션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지막에 끝낼 때 울었거든요. 의외의 명작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왜 이게 잘 만들었다고 느껴질까? 실제로 평점도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무속이라는 전통적인 모티브를 가져와서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했다는 게 창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케이팝 아이돌이라는 이 완전 현대적인 문화 콘텐츠 현상이랑 무속, 굿, 무당 이런 전통적인 문화는 사람들이 거기서 쉽사리 어떤 접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특히나 외국인들은 훨씬 더 생각을 못했겠죠. 한국인인 저도, 그리고 저도 평상시에 그 무교에 관심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했으니까. 근데 저렇게 춤과 음악을 통해서 나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그리고 인간을 치유하는 일이 이 현대의 아이돌들이 하는 역할이랑 되게 유사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보였다라는 점이 일단 지적으로 되게 유의미하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게 때마침 제가 최근에 종교활동의 기원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주장하는 게, 음악과 춤이라는 게 인간한테는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원시 사회부터 공동체 내의 갈등을 해결하고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일정한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다 같이 어떤 활동을 하고 그러는 게 사람한테 기분 좋은 호르몬, 안정감을 주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호르몬을 굉장히 많이 분비를 시킨대요. 그게 과거 사회에서는 주로 종교라는 형태로 나타났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점점 세속화가 되고 종교적인 의식은 걷어내어졌지만 여전히 그 음악과 춤이라는 형식은 남아서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하고 위안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BTS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 2017년부터 지금까지 BTS를 쭉 보면서 굉장히 많은 위안들을 얻었거든요. 군 생활 중에서도 되게 많이 힘이 됐고, 대학교 다닐 때, 유학할 때, 되게 가난한 학생 시절 그럴 때도 많이 정말로 심적으로 위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돌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단순히 그 아이돌이란 존재는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딴따라 광대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팬분들한테 그 아이돌이란 존재가 갖는 의미는 그걸 훨씬 넘어서거든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케이팝 데모너터스에서 다룬 아이돌들이 귀신들을 무찌른다라는 내용이 과장된 게 저는 전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어거지로 그냥 끼워 맞추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그게 아니라 현대 아이돌이라는 게 진짜 저런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걸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상징적으로 되게 잘 보여준, 연결시켜서 잘 보여준 작품인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관심 경제라는 이 현대 사회의 트렌드를 또 잘 포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관심 경제라는 말이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요. 요즘에는 누군가의 관심을 사로잡는 게 곧 경제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 영화에서는 선한, 그러니까 귀신을 무찌르려는 여 아이돌 그룹과 귀신들이 인간으로 가장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가려고 하는 남 아이돌 그룹이 맞서 싸우는데, 이게 되게 현대적으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서로 다른 두 세력이 대결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잘 포착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솔직히 무력 충돌이 옛날만큼 엄청 많은 사회에서 가시적으로 일어나진 않잖아요. 한 고대까지만 해도 인간 사회는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난 세기까지도 세계대전을 겪었고, 그런데 지금도 물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많은 특히 선진국 국가들에서는 전쟁이 직접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 내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죠. 근데 그 갈등이 존재하는 방식이 우리는 흔히 혐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댓글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암암리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누가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가져갈 거냐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는 정치 정당들도 아이돌 콘서트 같이 토크 콘서트 같은 거를 운영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팬들을 결집시키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 컨텐츠를 생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최대한 잡아두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게 결국에는 현대사에서는 누가 얼만큼의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냐가 이 세상의 패권 싸움의 핵심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 남자 그룹인 사자 보이즈와 여 그룹인 헌트릭스의 대립 구도를 통해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포인트가 이 영화도 결국 뮤지컬 영화인데 그 음악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요 장면들에서 다 노래를 부르고 근데 보통 일반적인 뮤지컬 영화는 대부분 음악이라는 거는 그 극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잖아요. 그 음악 자체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 음악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음악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음악을 하는 아이돌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음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그게 실제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움직인 사람들의 마음이 힘이 돼서 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내용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음악의 역할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물론 이 영화 말고도 이런 특성을 가진 영화들은 있지만 어쨌든 이 영화 같은 경우도 그거를 되게 잘 보여줬다. 그래서 뮤지컬 영화 중에서도 되게 세련된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음악 장면이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라는 거의 특성상 음악을 억지로 부르는 것 같은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냥 음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아니다. 정말로 음악의 실체적인 역할을 한다. 그거를 되게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극에서만 그럴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실제 세계 속에서도 음악이라는 게 정말로 실체적인 역할을 하고 그 이 영화에서 보면 혼문이라는 게 이 세상을 지키는 결계인데 그 결계가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을수록 강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니체가 음악이라는 거는 순수한 이 세계의 흐름, 의지를 나타낸 예술 형태다라고 말했듯이 음악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없잖아요. 음악은 지적인 거라기보다는 원초적인 거에 훨씬 가깝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우리가 노랫말을 붙여가지고 내용을 만들어 넣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거는 이 리듬, 멜로디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흐름이라는 게 어쩌면 이 우주의 근원적인 흐름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자꾸만 지적인 틀을 통해서 가둬놓고 고착화시켜 놓아서 네모반듯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원래는 강물처럼 세차게 흐르고 있는 어떤 흐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음악이라는 거는 그런 흐름을 잘 포착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잘 드러내주는 예술 형태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그동안 그 사회적인 딱딱한 체계, 언어적인 체계를 통해서 잊고 살았었던 이 세계와 나의 좀 더 원초적인 관계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실제로 그걸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하면 복잡하지만 음악을 통해서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그런 걸 느끼고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실제로 세상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인간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포인트가 저는 마지막 노래에서 고음이 없었다라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 원래는 좀 메인 노래가 골든이라는 노래인데 골든은 어마어마한 고음이 나옵니다. 전형적으로 현대 리스너들이 좋아하는 그런 찌르는 듯한 고음이 나오죠. 근데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노래는 달라요. 거기는 그런 찌르는 듯한 고음이 나오지 않고 그 세 명의 걸그룹 멤버들이 정말로 그 하모니를 맞춰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게 단순히 개인적 기량을 어마어마하게 발휘하고 테크닉을 잘 발휘하는 거 그런 게 음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결국에는 하모니를 맞춘다는 거 그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어떤 단독적인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선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짜여져서 흘러가는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조화를 살려낼 수 있어야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되게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생각할 만한 거리가 많았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뭐 한국적인 거 많이 나온 거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저도 되게 좋았어요. 적절하게 잘 표현을 했던 것 같구만. 너무 한국적인 이미지를 억지로 가져다가 쓴 것 같지도 않고 진짜로 한국의 모습들을 많이 잘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그 이상으로 생각의 차원에서 되게 만족스러운 영화였다라는 평을 남겨봅니다. 네,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그냥 제가 내려보는 평점은 별 5개 만점에 4.5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가 까인 거는 약간 처음에는 루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반부까지는 조금 억지 아닐까? 저렇게 막 무속과 아이돌을 연결시키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극이 끝까지 진행되기 전까지는 약간 억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후반부로 진행되어 갈수록 그 음악이라는 거의 진정성이 잘 드러나면서 정말로 저 둘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게 사후적으로 많이 퍼즐이 맞춰질 수가 있었고, 근데 약간 첫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루즈한 게 있었다. 그래서 0.5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작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